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카메라 켰는데, 보통 브랜드를 시작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로고를 만들고 인테리어를 하고 제품을 만드는 걸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왜 성공한 브랜드들은 제품보다 미션부터 만드는 걸까요? 음, 이게 브랜드를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의사결정 해나갈 게 이제 엄청 많은데 그 모든 부분들이 꼭 이제 뭐 신뢰성이나 타당성 같은 것만으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 의사결정은 해야 되고 그때그때 이제 기준이라는 게 필요해지는데 그때 이제 그 미션이라는 게 다 반영이 돼서 의사결정을 해나가게 될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런데 솔직히 미션이라고 하면 그냥 회사 소개 문구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션이 뭔지 한 번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미션은 뭐 사람마다 얘기하는 부분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는데 주로 그 조직 혹은 브랜드가 있는 이유로 많이 정리를 합니다. 네. 이 세상에 그 브랜드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 목적, 이제 이런 것들을 미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 실제로 미션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기업엔 어떤 곳이 있을까요? 솔직히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다 미션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음, 답변이에요. 다 미션을 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조직 내부에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있냐 아니냐의 문제지. 네, 그럴 겁니다. 그래도 대표적으로 한 두 개 정도만 예시 들어주시면. 우선 저는 아무래도 서비스 조직에 좀 특화된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평소 이렇게 롤 모델로 삼고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싶은 브랜드 사례를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디즈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솔직히 저도 그 디즈니를 가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음, 거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환경에 저도 그 당시에도 이미 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서비스 조직을 운영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그 조직들이 서비스 조직들이 낼 수 있는 성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기였는데 디즈니를 가보고 정말 입을 다물질 못했어요.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하나하나 갖추어진 환경, 모든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저는 감히 낼 수 없는 성과들 같았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놀란 경험을 하고 그 이후에 진짜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이미 그런 고객 경험으로 정말 이제 유명한 브랜드였고 월트 디즈니가 창립한 이래로 계속 이제 그런 고객 경험, 이 사람들한테 행복한 경험을 주는 거에 있어서 그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정말 많은 사업들을 일관성 있게 전개해온 브랜드였고, 네,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디즈니가 어떤 고객 경험을 관리하는 조직이라면은 배울 게 많은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디즈니 미션은 뭔가요? 저도 뭐 당연히 다 외우고 있진 않지만 아마 사람들한테 행복을 준다? 막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너무 이제 넓은 미션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 미션 하나에 일관성 있게 해온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 미션이 실제 서비스에도 영향을 끼친 건가요?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봐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디즈니 월드를 만든 그 탄생 배경부터가 그 미션이 없었으면은 만들지도 않았던 그 스토리가 있고요. 네, 디즈니는 원래 그런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만드는 곳이었지, 이런 이 오프라인 테마파크를 관리한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미션이 없었다라면은 애당초에 그런 도전 자체가 무모하게만 보이고 해서 하면 안 될 사업처럼 보였을 겁니다. 음, 아, 그러면 다른 사례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호텔에 관련된 서비스 직종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호텔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인식도 하고 이 가장 호스피탈리티의 가장 대표되는 어떤 그런 서비스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분야에서는 리츠칼튼 호텔이 가장 이제 예로 떠오릅니다. 음, 거기도
이제 그런 철저한 고객 경험 관리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런 리츠칼튼의 어떤 뭐 골든 스탠다드라든지 혹은 정확히 그 기관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리츠칼튼도 그런 고객 경험을 만드는 리더십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를 컨설팅해주는 그런 조직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런 고객 경험을 미션을 바탕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역량이 되게 높은 회사로 알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서 리츠칼튼 호텔도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엄청 유명한 문장이 있잖아요. 네네. 아마 그거 얘기할 것 같은데 그 우리는 신사숙녀들을 대하는 신사숙녀들입니다. 네,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음, 네, 그게 이제 어떤 의의를 갖는 문장이냐 하면은 음, 정말 우선 너무 직관적이어서 한 번만 들어도 이 직원들이 나의 어떤 정체성을 이 적어도 브랜드 내에서 가져가게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문장인 것 같고 그리고 단순히 이 서비스 하는 그 환경에서 단순히 이제 그게 서브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자기 또한 신사숙녀라고 얘기하면서 품격을 굉장히 높아주는 그런 자긍심을 주는 그런 문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객의 품격 또한 똑같이 높임으로써 우리가 그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품위 있게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까지도 준다는 점에서 되게 멋진 문장이고 잘 찾은 것 같아요. 그 조직은. 음. 그래서 리츠칼튼 호텔이 직원한테 엄청나게 큰 권한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그 사결정을 하기까지는 단순히 이제 미션 그 하나만 가지고 결정된 건 아니고 뭐 다양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하게 한 걸 건데 결국 그 어떤 이 서비스 클라이밋이라고 하는데 그 조직이 얼마나 이 고객 지향적인 풍토 문화를 갖고 있느냐 결국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그런 뭐 2,000달러 정도의 바로바로 이 고객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의 권한도 주고 그렇게 되는 걸 겁니다. 음, 네. 사실상 이제 그런 문화 없이 그런 고객 지향적인 문화 없이 그런 미션만 알고 있는 건 도움되지도 않고 그 반대로 미션은 없는데 고객 지향적인 문화만 갖고 있다고 해서 뭔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둘 다가 있어야 그 상부상조 되는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사례들은 모두 세계적인 기업들이잖아요. 네. 디즈니랑 리츠칼튼처럼 좀 큰 기업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는 작은 브랜드도 미션이 필요할까요? 디즈니도 어떻게 보면은 이 확신을 할 수 없었던 신사업의 분야를 미션을 갖고 과감하게 실행해 나갈 수 있었듯이 작은 브랜드들은 더더욱 어떤 하나하나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뭐가 옳은지 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게 결정해 나갈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철학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이런 부분들을 아직은 그게 나중에 계속 변할지어도 확실히 정하고 시작을 하는 게 저는 운영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결국 디즈니도 리츠칼튼도 처음부터 서비스를 잘했던 게 아니라 왜 존재하는지를 정했기 때문에 지금의 브랜드가 될 수 있었던 거네요. 저는 그 말에 이제 매우 동의하는데 그 어떤 조직도 처음부터 서비스를 엄청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고객 지향적인 문화, 이제 그런 비전, 이 방향이 고객을 어떻게든 좋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하나하나, 고객 접점 하나하나의 상황에서 이 자산이 조금 조금씩 계속 쌓여간 거죠. 고객들한테 뭐가 좋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런 뭐가 고객한테 좋은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쌓인 자산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고요.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 사람이 주로 핸들링하는 특성상 정말 다루기가, 통제하기가,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그때 이 미션, 비전, 핵심 가치만 같이 공감한 사람들로 잘 구성을 해놓는다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들은 그래도 조금 조금씩 이 브랜드가 저도 오너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 고객들과의 상황을 좋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부족할지언정 미션, 비전, 핵심 가치를 세우는 그런 과정이 이 모든 조직에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 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더 재밌게 찍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은 원래 늘 이렇게 혼자 촬영을 하고 기획을 하고 편집을 하다가 이렇게 PD님을 한번 모셔서 함께 진행해 보게 됐어요. 앞으로도 이제 혼자 만든 콘텐츠를 올리게 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 어떤 상대방하고 서비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이 콘텐츠를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궁금해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이제 재미있게 어떤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렇게 PD님을 모셔서 이제 함께 촬영을 해보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이 PD님이 같이 이제 계속 이 상황에 등장을 해서 저랑 같이 서비스에 관련한 재밌는 이야기들을 풀어나갈 건데 네,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많은 관심, 네, 질문들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